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인권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사회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몰고 한국으로 내려온 북한 청년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면서도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이 국군포로 강제 납북자 등 우리 국민들의 인권 문제 등이 포함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함께 만들자고 하면 외면하면서 계속 불참하여 대한민국의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겼습니다. 7년 전 북한 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미루고 있어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해서 만든 북한인권법대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필요한 이사들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민주당에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일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서만 서면 이상하게도 반인권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될 수 있게 호응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좌파 권력의 기생에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팔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 푼 지원하지 않고 세금을 저들끼리 나누어 먹는 공생관계를 구축했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LH,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5년간 71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LH는 부채투성이고 난방공사는 대북 사업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냈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각종 대북 지원 사업과 통일 교육에 이 돈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대북 협력과 지원 사업은 국제 제재와 북한의 거부로 대부분 막혀 있었고 북한 주민들은 약 한 첩, 쌀 한 톨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 들여다보니 이 돈으로 북한 노래 콘서트 행사를 하고 북한 여행 홍보 사업 등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 단체는 이런 국민의 혈세를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관광 홍보하는 행사에 펑펑 쓴 것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단체에 청년, 시민, 학습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5,500만 원을 줬고 요가부도 우회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중고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하고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청소년 호우를 쓴 친북 단체들의 세금이 양비된 것입니다. 안산시는 정부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각종 시민 주체단체에 주민단체에 수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이 단체들은 김정은 신년사 학습과 친목 여행비로 쓰였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은 이들에게 눈먼 돈이었습니다.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혈세가 잘못 쓰여지지 않은지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